그래. 씨발 망했을 때는 첫 문제부터 망했을 때는 이제 다시 찍는 게 나아 내가 봤을 때. 6번 뭐죠? 6번이 그냥 어려웠죠, 그죠? 6번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씨발. 볼게요. 뭐 6번을 보면은 Q가 로그 오를 밑으로 한 B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병신 같은 짓을 했어. 이거 볼게요 다시. B에 이거 로그 오를 밑으로 한 A 이놈을 이제 9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 2 빼내갖고 여기 해서 이렇게 2 날려주면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로그 오를 밑으로 한 B가 Q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얘 밑변환 공식 쓰면은 얘를 서로 이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여기 9다. 이렇게 보면은 A의 Q승이 알고 보니까 9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P라는 놈이 또 저기 나와 있는 거니까 P가 어떻게 돼? 2분의 1의 로그 3을 밑으로 한 A가 되겠죠? 근데 이제 A를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A는 9의 Q분의 1승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9의 Q분의 1승으로 좀 얘를 바꿔준다. 그러니까 어때? Q야. 어떻게 되죠? Q까지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2Q분의 1 곱하기 3 로그 3을 밑으로 한 9가 몇? 2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PQ가 1이 된다 이제. 그죠? 근데 이거 말고는 사실 PQ에 대한 더 이상의 관계식을 뽑아낼 수 없단 말이지.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P제곱 더하기 Q제곱 뭐 다른 방법이 없다. 뭐 쓰는 거야? 산술기야. 이거를 써서 얘네 값이 2구나.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꽤나 좀 고일 과정이 깊게 들어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PQ가 1이다 말고는 사실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성실비하를 쓸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7번은 어때요? 7번은 이거는 이제 내신 대비할 때도 좀 꽤나 많이 얘기를 했지, 그지?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가 직접적으로 각변화는 안 되는데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여기는 뭐가 돼? 세타 더하기 2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 식을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이제 A 코사인 여기가 세타 더하기 2파이가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차피 코사인의 주의가 2파이니까 여기를 이제 세타로 바꿀 수 있다는 거겠지? 얘의 최대값을 구해라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보자고.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더하기 A 코사인 더하기 1로 바뀌어. 얘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최대값이 4다로 바뀌는 거지 문제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물론 최대값은 꼭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야 하지만 얘는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C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라는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지금 x가 2분의 a인 건 확실하잖아, 그지? 만약에 꼭지점에 얘의 최대값이 존재를 한다면 꼭지점의 값 2분의 a를 저기 있는 c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어떻게 돼? 2분의 a 제곱 더하기 요 놈이 4인 경우를 내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4분의 a 제곱이 3이 나와야 돼서 a 제곱이 12가 나와. 근데 보기에도 없고 얘가 왜 안 되는 거야? 여기가 2루트 3이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루트 3이 들어가잖아.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가 위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거는 꼭지점이 최대값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였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최대값이 아니라 언제다? 뭐 이렇게 찍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찍히거나 뭐 이런 경우를 내가 원하는 거다. 근데 보기들을 보니까 어때? 다 뭔가 요 2분의 a라는 놈이 전부 다 좀 마이너스 1과 1이 이쪽에 위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a가 꽤 큰 값들이 들어가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우회해서 어떻게? c가 1인 경우 최대값 4가 나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야.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1 요 놈이 4면 되겠다. 그래서 a가 4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3점짜리들 중에서는 요거 말고는 그나마 뭐 나머지들은 할만하지 않았나 싶어요. 동의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서 4점짜리들 한번 보자. 얘도 굳이 안 해도 되지. 그냥 요 미분한 다음에 집어넣은 게 뭐 기울기가 뭐 그렇게 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쉬워. 10번 한번 보자. 오히려 9번하고 6번하고 난이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10번 한번 볼게요.
10번에 VT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2예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그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문제에서 실수 B에 대해서 시각 T는 0에서의 점 P의 위치가 B래. 뭔 말이야? 보통 우리는 초기 위치를 0으로 보통 잡고는 하는데 이 경우는 그건 아니다 라는 소리겠지. 그럼 내가 얘를 적분을 해봤을 때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T제곱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초기 위치를 좀 잡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지? 그리고 시각 T는 A에서 점 P의 위치가 제로래. 이거는 어떻게 잡아주면 돼? 어차피 얘 문자가 A랑 B 두 개인데 A를 집어넣었을 때 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세제곱 더하기 B 요놈이 0이다를 통해서 B를 마이너스 2분의 1 A 세제곱으로 좀 바꿔줄 수 있어요. 그지? 미지수가 하나 주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 A 세제곱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다. 이 문제에서 좀 어려웠던 포인트는 요거인 것 같아. 점 P가 움직이는 동안 위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4이다. 위치의 최소값이 대체 어디지?를 잡아주는 게 조금 헤맬 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일단 속도, 가속도 뭐 이런 문제는 당연히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바라봐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 얘 움직임은 어떻게 돼? 이거 속도 그래프지. 0초부터 바로 시작하자마자 얘는 앞으로 가니 뒤로 가니? 뒤로 가지 않아? 왜? 속도가 음수니까. 언제까지 뒤로 가? 3분의 A 초일 때까지 뒤로 가는 거잖아. 그러다가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언제예요? T가 3분의 A일 때 최소라는 소리야. 요게 파악이 되셔야 돼. 알겠지? 그렇게 되면 저기 X에다가 3분의 A를 집어넣은 값 요게 마이너스 14다를 풀어주면은 A의 값이 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A의 값이 뭔지가 나오면 B의 값이 또 뭔지가 나올 거고 계산을 하면은 답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거 분석하는 게 조금 이제 눈에 잘 안 띄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당연히 재현이 같이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은 눈에 확연히 잘 보였겠죠. 인정하시나요? 좋습니다. 11번 봅시다. 문제. 요거를 처음 봤다라고 느끼면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를 본 적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본 적이 없어? 아니요, 새로운 프레이즈. 자, 너들 핸드폰 꺼냈다. 인터넷에다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2025학년도에요. 올해 본 거야. 몇 월일까? 6월일까? 9월일까? 9월. 잠깐만. 6월일까? 9월일까? 9월. 5월입니다. 5월은 약간 5월은 평가원이 아니긴 해. 5월 10일. 살짝 다치긴 한 5월은 평가원이 아니라 짜친다고? 야, 씨, 니네 9월 시험지 보고 평가원스럽다라는 생각했어? 요즘엔 그런 거 구분 없다니까, 진짜. 알겠어요. 9월은 좀 다치긴 했어. 인정. 그냥 검색해봐. 바로 나와요. 문제가 어떻게 아마 나와 있을 거냐면 여기가 5였나? 그랬을 거고 여기 그냥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박혀 있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던 문제가. 아니야? 저 진짜 그대로는 그지? 완전 똑같지? 9랑 10만 바꿔치기 있어. 그지? 완전 똑같지? 완전 똑같은데. 얘가 먼저 그러니까. 나왔어. 얘가 먼저 나왔어요. 제가 먼저 나왔어요. 당연히 5월이 먼저 나왔지. 아니 예측한 줄 알고. 당연히 5월이 먼저 나왔지. 예측한 줄 알고. 근데 진짜 아니야. 뭐 너무 많이 베꼈네, 짜치네, 뭐 이지랄 하기 전에 지금 이걸 본 기억이 있다라는 친구들만 지금 한 2명밖에 없는데. 풀었잖아. 그렇지만 틀렸어. 한번 볼게요. 어떤 구조인지.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나는 해설을 할 거야. 이거 5월에 해설했던 거 진짜 그대로 하는 거 같은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A1하고 B1하고 지금 차이가 4야. 근데 AK랑 BK가 똑같은데 AK1과 BK1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대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AN도 등차 수열이고 BN도 등차 수열인데 둘 다 그럼 공차가 있을 거야. 둘의 공차 중에서 어떤 놈이 더 큰 공차죠? A가 더 큰 공차인 거 보여? 얘네는 AK에서 만났는데 그 다음에 AK 플러스 1이 역전을 했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AK가 더 멀리 점프를 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요게 지금 AN인데 BN이 어떻게 가는 거야? 공차가 조금 더 작게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차가 음수라서 AN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Bn의 공차가 더 작은 음수라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었던 거라고.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만나는 요 지점이 정확하게 K, 만나는 지점이 정확하게 K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소리겠지. 여기까지 괜찮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AK 플러스 1과 BK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거고 AK 플러스 1과 BK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거라고. 그럼 질문 A1과 B1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얘도 B1이 크고 얘도 B1이 큰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의 값은 무조건 뭘로 고정인 거야? 절대값을 주기는 했지만 사실상 얘네는 마이너스 4로 고정이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A1과 B1을 뺀다. 그러면 나는 B1에서 A1을 빼면 얘의 값은 몇이 되는 거야? 4 차이가 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의 값이 지금 4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k까지 an의 값이 10인데 얘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 지금 bn의 공차, an의 공차 얘네가 지금 다 정수라고 했어. 그럼 잘 봐요. 얘네 간격에 대한 논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네의 간격은 지금 얘도 정수만큼 차이가 나고 얘도 가면서 정수만큼 차이가 나니까 얘네의 차이도 얼마만큼 나? 정수만큼 차이가 날 거라고. 그때 나는 이거를 5월 모의고사 당시에 해설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상대속도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추석 때 뭐 할머니 댁 갈 때 내가 60km/h로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자동차가 59km/h로 달리고 있어. 둘 다 앞으로 달리고 있지. 근데 나는 얘랑 비교했을 때 내가 이 차라고 생각을 해봐. 1시간 뒤에는 얘랑 나랑 얼마나 벌어져 있겠냐? 1km나 벌어져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게 상대 속도라고. 둘 다 달리고는 있는데 얘네의 차이가 몇 km/h이기 때문에 1km/h이기 때문에 1시간 지날 때마다 얘네는 1km씩 떨어져 있을 거라고. 같은 논리로 얘네가 지금 차이가 4가 났어. 그러면 얘네와 얘네의 공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D1이라고 하고 얘를 D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D1과 D2를 한번 보자고요. D1, D2 비교했을 때 D1이 더 크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럼 얘네를 비교를 했을 때 얘네가 지금 D1-D2의 차이만큼 얘네 4의 차이가 점점점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점점 좁혀질 거야.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의 차이가 몇이 떠야 돼? 0이 떠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얘도 정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4가 0을 찍을 때 공차가 몇일 수 있겠느냐 이 소리야. 정수만큼 떨어져 있을 때 4에서 바로 0 가는 거 괜찮죠? 근데 이것도 있잖아. 4에서 2 찍은 다음 0 갈 수도 있고 4, 3, 2, 1, 0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식을 어떻게 세워주면 되냐면요. 내가 A1 빼기 B1이 지금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아. 그리고 내 목표는 얘를 AK까지 더하는 거야. 근데 AK 빼기 BK는 또 몇이야? 얘네가 똑같은 값이니까 그냥 0이겠지. 그지?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나는 A1부터 AK까지를 다 더해주세요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얘네의 차이는 지금 내가 아까 요 흐름을 보여준 것처럼 얘네의 흐름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서 0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 이 경우는 뭐 K가 바로 2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내용이 뭐야? 시그마 얘의 값이 몇이래? 10이래. 마이너스 얘의 값 다 넣으면 몇 나오니? 시그마 bn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값이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10도 가능하고 아니면 마이너스 6도 가능하고 아니면 마이너스 4도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시그마 bn은 어떻게 되는 거야? 20이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도 있고 14가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최대랑 최소의 합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3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끝나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보이긴 할 거야. 자, 두 번째 방법도 볼게요. 얘네 모습을 살펴봤을 때 A1 빼기 B1
얘도 넘기면은 AK 빼기 BK. 얘도 넘기면은 AK 플러스 1 빼기 BK 플러스 1. 맞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새로운 수열 AN 빼기 BN을 만약 CN으로 잡아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저 가나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C1은 뭐가 되니? 아까 내가 구한 대로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치? 근데 CK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고 C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간 거겠지. 그치? 그래서 얘 공차가 양수겠다. 이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냥 새로운 수열 CN에 대해서 한번 바라볼게. 새로운 수열 CN에 대해서 바라보면 얘는 어떤 K일 때 얘 값에 0을 찍어야 돼요. 초항이 몇이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4라는 소리야. 근데 지금 AN의 공차도 정수고 BN의 공차도 정수니까 CN의 공차도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 정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 0을 찍을 때 얘네 공차가 정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돼야 돼? B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갔을 때 결국 내가 시그마 CN의 값을 구해 봤을 때 시그마 CN은 시그마 AN 빼기 시그마 BN이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시그마 AN은 10으로 항상 고정이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구할 거는 시그마 BN의 최대 최소. 얘가 최대가 되면 얘는 뭐가 되니? 최소가 되겠죠. 얘가 최소가 되면 얘가 최대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언제 최소일 것이냐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얘가 최소이려면 마이너스가 더 오밀조밀하게 붙어야겠지. 그 경우가 언제? 마이너스 10일 거야. 언제? D가 1일 때 마삼 마이 0까지 더한 거. 괜찮아요? 그리고 얘 값이 최대가 되는 순간 언제? 그냥 마이너스 4에서 바로 0으로 갈 때. 그게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때 BN의 값을 구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5개월 전에 그대로 했어. 5월 때 맞췄는데 10월에 틀렸어? 더 했는데요. 퇴보한 거죠? 큰일이네. 그 5월에는 문제가 어땠냐면 내가 그랬잖아. 여기가 그냥 5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 CN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5야. 여기가 0이야. 중간에 공차가 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공차가 5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어땠냐면 최대값과 최소값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얘일 때 얘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내 기억상. 걔는 이제 한 개밖에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가? D가 1인 경우도 있었네. 1인 경우도 있어서 할까? 공차가 뭐 1이 아니었나 뭐 그랬었나? 모르겠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하여간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기억에. 하여간 그랬어요. 그냥 값을 모르는. 네. 왕거만. 뭐 하여간 나도 5개월 전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되셨죠? 12번 봅시다. 네. 12번 문제.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fx를 보면 나는 이렇게 찢어져 있는 놈 보면 항상 뭐부터 체크한다고?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부터 체크를 한다고. 근데 사실 얘는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연속이죠? 왜 그런 거야? 적분하잖아. 적분 가능성은 일단 연속 함수를 기반으로 이제 내가 살펴보는 거야. 그럼 뭐 연속이라는 게 일단은 뭐 정해진 것 같은데요. 대충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어떤 A라는 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쟤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리고 A를 집어넣어봐. 어때? 0, A,0을 지나겠죠. 근데 밑에 있는 놈도 결국 A,0을 지날 거야. 근데 쟤도 2차 함수잖아. 그러면 쟤의 나머지 한 근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될 때 일단 마이너스 A 얘를 갖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랬을 때 개수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면 되겠죠. 실제로 곱하면은 개수도 맞고요. 나? 알아요. 다시 찍을까? 볼게요. 그래서 얘 근이 A 말고 또 뭐도 있는 거야? 1-A도 있는 거야. 근데 1-A랑 A의 위치는 A 범위가 0부터 2분의 1 사이니까 1-A는 그거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 맞지?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 1을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1보다는 왼쪽에 있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알겠지? 대충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내가 원하는 건 gx라는 놈이 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살펴볼게. 얘도 어떻게? 첫 번째, 넓이 그 자체로 한번 살펴볼게. x의 값이 음수가 되는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 적분은 일단 음의 넓이를 표방을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적분 방향이 어때? 애초에 음의 방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를 x의 값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의 값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점점점 얘가 이렇게 x가 이렇게 오면은 작아지다가 여기서 결국 x가 0일 때 0을 찍을 거야. 그러다가 얘 넓이는 다시 양의 넓이를 만나겠죠. 그러다가 어때? 음의 넓이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양의 넓이를 이렇게 가질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얘의 최소값이 0이 되도록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이미 최소값 0은 여기서 나왔어. 근데 0이 되도록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얘의 양의 넓이와 얘의 음의 넓이를 비교를 했을 때 얘의 적분값이 절대로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소리는 뭐야? 얘의 양의 넓이가 얘의 음의 넓이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바라보면 되겠지. 근데 마침 얘네가 다 2차 함수 꼬라지니까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 뭐야? 얘와 얘의 차이 1-2a의 전체의 세제곱. 요걸로 잡아줄 수 있겠지. 그럼 얘 어떻게 돼? 6분의 1 날라가고. 사실 세제곱근은, 그러니까 세제곱은 사실 뭐 그냥 날려도 되는 거잖아. 보호 생각 안 하고 3도 날려. 그럼 어떻게 돼? 3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답은 3분의 1이다.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적분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 두 번째 방법은 뭐겠어? 그지? 그래프. 뭐? gx라는 그래프는 뭐야? 얘를 도함수로 가지는 함수일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도함수로 가지는 그 함수를 생각을 해봐. 어떻게 생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하죠? 감소를 하다가 여기가 0일 거야. 그지? 근데 gx라는 저 함수는 0,0을 지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0,0일 거야. 그러다가 이 함수는 증가를 할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증가해? 저 양의 넓이만큼 증가를 하겠지. 왜?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얘는 저 초록색 넓이만큼 감소했다가 증가를 할 거야.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건 괜찮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금만 감소하면 괜찮지. 근데 그래프가 어때? 이렇게 그려지면 어때? 그러면 최소값이 0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적어도 최소값이 0이 되도록 계속 유지를 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고? 얘의 함수값 차이와 얘의 함수값 차이를 비교를 했을 때 얘의 함수값 차이가 훨씬 더 커야 되고, 그게 결국 넓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예요. 아시겠죠? (13번) 봅시다. 13번도 뭐 도형이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풀이법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가 5루트 3이에요. 문제를 여기까지 줬어. 그리고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가 3분의 64파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지금 외접원이 두 개가 있잖아. 요 조그만한 원과 요 커다란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한 원의 반지름을 지금 문제에서 준 거거든. 넓이가 3분의 64파이라고 했다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3분의 8이다. 조그만한 원 요거를 알려준 거고.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 큰 원의 반지름은 저 A, B, C에 대해서 요 길이도 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인 법칙 쓸 수 있겠지, 그지? 이게 어떻게 돼?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분의 5루트 3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없애고 요것도 없애면은 R은 결국 뭐가 돼?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저 두 원의 반지름을 내가 다 알게 된 거라.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O, 5' 요 삼각형 의 외접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준 게 여기가 루트 3분의 8이다, 여기가 루트 3분의 8이다, 이거 준 건데 여기의 길이는 몇이야? 5라고 준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외접원의 넓이냐. 나머지 이제 각만 좀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을 어떻게 구할까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좀 이제 길이로 계속 어쨌든 꾸역꾸역, 그러니까 이게 안 보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풀이를 좀 나중에 보여주는 거야. 첫 번째 풀이를 먼저 보여줄게요. 알겠지? 일단 반지름을 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사인 법칙을 요 삼각형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해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의 길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사인 3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분의 AD겠지. 걔의 길이가 지금 루트 3분의 8이다. 곱하기 2다. 이렇게 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 위로 올려주면 2분의 루트 3. 위로 올려주면은 슉슉슉슉 없어지면서 여기 길이가 8이 돼. 여기 길이가 또 3으로 나온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볼 수 있지?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내가 얘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결국 각은 하나 알아야 돼, 그지? 근데 각을 알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요 길이 3을 어떻게 좀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 요건데. 여러분 이렇게 이어볼게. 이렇게 이으면 요 A, O-D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이등변 삼각형을 그대로 갖고 올게요. 여기가 A, O-D 여기가 5-이네. 여기가 A.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제 3, 여기 길이가 5 이렇게 이어진다는 소리야. 그리고 A, O- 요놈이 이제 루트 3분의 8이다. 이게 준 거지. 그치? 방향이 좀 헷갈리네. 뒤집었을 때. 요게 A고 요게 D라고 하면 되죠. 요게 A고 요게 D. 아 이게 맞지? 그림이. 여기가 루트 3분의 8. 지금 5랑 5-가 지금 이렇게 그어진 거고 얘 뭐 어쨌든 내가 얘 삼각형의 각 중에 하나 아무거나 알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각을 알기 전에 사실 길이에 대한 문점을 보면은 사실 이 길이만 알면 이 삼각형은 전부 다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알 수 있는 삼각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가 몇이 돼? 4가 돼. 여기가 1이 돼. 그렇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여기 길이를 구할 수,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아는 거니까 마음만 먹은 각 하나 구한 다음에 사인 법칙 쓰면 답이 나오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있기는 해. 여기 이제 보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결국 또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등변 삼각형 입장에서 여기가 3분의 파이죠. 그러면 요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 3분의 파인 거 인정? 근데 그러면 여기는 몇이야? 3분의 2파이지. 두 배일 거 아니야? 이제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기 몇 도죠? 30도야. 여기가 바로 나온다. 여기가 30도인 게 나오면 사실 나머지 뭐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방법만 알면 뭐 계산하는 거는 시간 문제니까. 그죠?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14번) 봅시다. 14번 문제는 뭐 개형 찾기가 그렇게 막 빡센 문제는 아니었지. 통차함수와 1인 4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fx 이퀄 0에 서로 다른 실근은 0과 a뿐이다. 이걸 보고 꽤나 이 그래프의 개형이 몇 개 없어 사실. 그러니까 근이 두 개인 경우가 몇 개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 이렇게 좀 허근 가지는 경우 요거 하나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 삼중근 가지는 경우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쁜 엉덩이 이렇게 접하는 경우 뭐 이런 거 정도? 뭐 크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한 거야? 두 개의 단일근? 하나의 단일근과 하나의 삼중근? 하나의? 그러니까 두 개의 중근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비교를 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조건을 좀 볼게. FK랑 GK랑 제곱을 했을 때 둘 다 0이다. 그러니까 FK랑 GK가 사실 둘 다 0이다 이 소리죠. 이걸 만족하는 실수 K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문제 준 거예요. 그죠?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거든. 아직 GT가 내가 뭔지 제대로 안 잡아봤어. GT가 뭐야? 내가 접선을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는 진짜 한 수백 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선에 y절편을 GT라고 했으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어. 그럼 GT가 뭐가 돼?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더하기 ft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여기다가 이제 k를 집어넣으니까 fk도 0이고 얘에다가 k를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kf 프라임 k 더하기 fk 얘가 둘 다 0이었으면 좋겠다 이 소리가. 그럼 여기 두 식에서 뽑아낼 수 있는 조건 한번 생각을 해보자. fk가 0인 거는 일단 당연해, 그지? 그리고 뭐도 얘랑 얘 이렇게 없애버리면 뭐도 0이어야 돼. 마이너스 kf 프라임 k도 0이어야 돼. 그 말은 뭐야? k가 0이거나 또는 f 프라임 k가 0이어야 된다 이 소리겠지. 여기까지 판단되니? 근데 봐봐,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겠어? 두 개일 수밖에 없어. 그게 뭐? 0과 a겠지. 얘는 0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수는 0과 a뿐이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요 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 k가 0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 0은 0이거나 f 프라임 0은 0이네. 여기 바라볼 수 있겠지. 그리고 a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a가 0이거나 또는 f 프라임 a가 0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0은 0이다 맞는 말이? 씨발 너무 맞는 말이죠. 얘는 어때? f 프라임 0이 0이야? 문제에서 f 프라임 0은 8이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0이 k가 될 수 있는 거는 진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지? 얘는 a가 0이니?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왜? 서로 다른 실근이 0과 a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는 0이 아니겠지. 그렇다는 건 뭐가 성립한다는 거야? 얘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야 나 조건에서 저걸 만족하는 실수 k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겠지. 만약에 이게 성립을 안 했으면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k는 한 개밖에 안 나왔겠죠. 얘도 만족을 한다는 소리야. 그 말은 뭐야? f 프라임 a가 0이다? 0이 아닌 다른 근을 봤을 때 얘는 접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리고 마침 0일 때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증가야 증가. 그지? 그러니까 이 함수는 지금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 거냐면 0을 지나 근데 얘가 이렇게 증가해야 돼. 근데 그런 상황에서 f 프라임 a가 0이면서 그 a는 x축과 만나는 유일한 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거꾸로 이렇게 가면서 접하긴 접하되 3중근을 가져야 얘가 유일한 근이면서 가차함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겠지. 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요 개형이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식만 세워주면 되겠네. fx가 뭐야? x-a라는 3중근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x를 붙이면 되는 거고.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보자. 왜 얘를 구하겠어? 0 넣었을 때 8이 되는 그 a를 한번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텐데 뭐 0 집어넣으면 얘 어차피 0 될 거고 얘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세제곱이 8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었다.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 2로 바뀌는 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f 마이너스 4를 구해주세요 하고 문제에서 요거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답은 뭐야? 마이너스 32다. 아니? 32다. 4번이다. 볼 수 있겠죠. 그죠? 봅시다. 15번은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이게 나라다. 이게 귀남이지. 뭔 사람들이 어떻게든 귀남 문제 존나 어렵게 내겠다고 막 신발 연병질하면서 이렇게도 되는 거지. 와, 이거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이 지랄 하다가 드디어 귀남다운 귀남이 나왔어요. 뭐야? 역추적하면 그냥 풀려.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A1, A2, A3, A, A8 어때? A5가 24가 됐으면 좋겠대요. 근데 A4가 지금 위에 루트로 올 수도 있고 밑에 루트로 올 수 있다 뭐 이 소리잖아. 만약에 위에 루트로 왔으면 12야 그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뭐야? 정말로 위에 루트로 올 거였으면 A4 저 얘네다 4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4보다 크냐 이 소리야. 되니? 된다고. 근데 만약 밑에 루트로 왔으면 밑에 루트에 n에다가 4를 한번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9 더하기 2A4가 24다. 이걸 만족시키는 A4를 잡아보면 A4가 뭐가 나와? 2분의 15가 뜬다. 근데 얘가 돼야 돼. 이게 되려면 저기 밑에다가 괄호에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어때? A4가 얘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게 말이 돼?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A4는 12밖에 안 되고 이때 그러면 A3도 한번 잡아주죠. 위에 루트로 왔으면 6이야. 6은 3보다 크니까 괜찮죠. 만약 밑에 루트로 왔으면 n에다가 3 집어넣어볼게. 6 더하기 2A3이라는 놈이 12였으면 좋겠습니다. 6 집어넣으면 어때? A3이 3이야. 이거 가능해? 밑에 괄호에다 3 집어넣어봐. A3은 3보다 작거나 같다. 3은 3보다 작거나 같다. 딱 맞게 되네. 그지? 그럼 둘 다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케이스가 또 이렇게 나뉘어지겠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보자. A2는 위에 루트로 왔으면 3이에요. 괜찮니? 3은 2보다 크니까 괜찮은 거지. 밑에 루트로 왔으면 밑에 루트로 왔으면 어떻게 계산해? 이제 n에다가 2를 집어넣을 테니까 3 더하기 2A2라는 놈이 6이었으면 좋겠다. 3 날리면 얘가 2분의 3이었으면 좋겠어. 2분의 3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맞니? 맞죠? 그러니까 둘 다 살아있는 거라고. 얘는 만약에 얘가 3이었어. 그러면 얘는 2분의 3이었겠지. 단 2분의 3이 2보다 커야 돼. 이게 말이 돼? 안 된다. 만약에 밑에 루트로 3이 왔었다면 3 더하기 2A3, 2A2가 3이었는데 A2가 0이었는데 0이 돼? 뭐 안 될 거 없죠. 왜? 뭐 모든 수열, 모든 항이 자연수다 뭐 이런 소리 없잖아. 다 가능한 거.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A1을 한번 볼까요? A1은 케이스 나오고 이거 2분의 3 괜찮지? 1보다 크잖아. 그리고 밑에 루트로 왔다면 사실 A1은 여기다 1을 집어넣는 순간 얘도 되고 얘도 돼. 근데 똑같은 수잖아 완전. 그지? 그럼 여기도 2분의 3이 뜰 거 아니야. 그럼 뭐 중복되니까 뭐 하나만 세주면 되겠죠. 얘도 어때? 결국에는 4분의 3으로 계산될 건데 위에 루트로나 밑에 루트로나 어쨌든 뭐 다 가능할 거야. 얘도 어때? 0으로 맞겠죠. 근데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네를 다 더해보면 4분의 9가 뜨고 그때 이걸 만족하는 놈은 3개입니다. 0까지 같이 세줘야 돼. 그러다 보니 4분의 21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겠지. 이런 문제들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없다는 점에서 나는 구모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그 이유야.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닥 어려운 문제들 없지 않아요? 주관식이 좀 문제야? 주관식까지 한번 볼게요. 한 번에 18, 19는 넘어가도 돼? 네. 괜찮아요? 오케이. 20번 봅시다. 두 다음 함수가 있는데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우 더러워. 밑에 먼저 볼게. 얘 어때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건 gx는 그지? 3차 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이때 얘랑 얘도 좀 비교를 해줘야 돼. 얘는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뭐 수렴값분의 수렴값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뭐겠어? 0분의 0 꼴일 거야. 그치? 뭐 아직 모르니까 일단 냅둬요. 얘는 어때? gx가 3차 이하인데 gx가 예를 들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결국 차수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3차 그럼 어때? 분모가 5차야. 근데 어떤 수의 제곱 했는데 5차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gx는 3차가 아니라는 소리야. 2차는 되니?
얘가 2차면 여기가 2차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fx가 2차, gx가 2차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또 gx가 상수면 fx가 2차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왜 안 써줄까? 내 제곱 때문에 그런 것도 맞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가능성 열어놓으면은 사실 얘가 상수고, 얘가 상수고 얘가 2차인 것도 사실 생각은 해줘야 돼. 그러니까 1차인 것도 생각은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다함수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물어보자. 상수 함수는 다함수? 아니면 응? 적분하면 다음 수지. 근데 잠재. 잠재력. 그럼 y는 0. 얘는 그것도 상수 함수야. 성성수. 상한수가 아니야. 상수 함수는 다함수. 항이 여러 개니까. 한자리 마늘 다. 그러면 y는 x는 씨발 단 한 함수야? 그러면은 성성다. 그럼 다는 뭐예요? 무슨 다예요? 다함식에서 그 다야. 마늘 다야. 그 다음 마늘 더 맞죠? x 플러스 0이니까 2개잖아. 아 맞네요. 그러면 y는 0은 단 한 함수니까 다함수가 아니겠네. 그럼 다 남습니다. 그럼 다함수. 뭔가 이런.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수능 40일 남았을 때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상수함수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하잖아? 그러면 상수함수까지 포함이 될 리가 없겠다. 상수함수를 굳이 포함하지 않고 싶잖아? 그러면 상수함수가 아닌 다함수라고 문제에서 분명히 줄 거라고. 그러니까 다함수면 상수함수도 내가 그래도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좋기는 하지. 근데 어쨌든 수능에서 그거를 헷갈리게 절대 안 낼 거야. 알겠지? 그냥 되긴 되는데 가능성은 열어놓는데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겠지 뭐 하고 넘기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해보면 사실 여기가 상수고 여기가 1차다? 안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2차, 2차다. 이걸 일단 바라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차수를 체크를 했어. 다음 수는 차수 체크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게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를 일단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럼 잘 봐. 얘 몇 차야? 3차야. 그럼 얘도 3차여야 돼. 그 말은 4차가 없어져야 돼. 그러려면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뭘로 시작을 해야 돼요? 2x 제곱이다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그 다음 거를 한번 볼게. 요거를 니네가 좀 많이 놓쳤을 수도 있어. 잘 봐요. 얘는 xgx거든?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 놈도 어때? 상수항이 없어야 돼. 그러려면 얘는 어차피 상수항이 아니잖아. 이쪽에서 상수항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니까 fx도 상수항이 없는 놈이고 그러려면 얘만 가지면 되겠다. 이러면 미지수가 한 개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이걸 체크를 못했어도 어차피 플러스 b로 가잖아? 그러면 결국 한 등씩 문제 풀면 그냥 아 b가 0이었구나 이게 보였을 거야. 오케이? 굳이 그거 안 봤어도 됐어요. 그럼 gx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어떻게 체크해? 대입해서 체크해주면 되죠. x, gx가 아우 씨발 이거 저번 시간에 했는데 또 해야 돼? x제곱 내 입장에서 이거를 두 번 하는 게 진짜 고문이에요. 고문. 2x 4제곱 x제곱 더하기 x인데 천리에서 용병질환에서 하면은요 gx가요 나가네 a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뜯어군요. 다 a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오케이? 그렇죠?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줘. 알겠지? 오케이?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온다. 근데 이제 결국 a를 구해내야 될 거 아니야. a를 구하는 마지막 방법은 뭐야? 아직 안 써먹은 거? 요거를 써먹어야겠죠, 그지? 얘는 어떻게 써먹을까? 그럼 뭐 대입 뭐? 미분계수에 정의를 썼다고? 그래도 되는데 진소화시켜서 높이. 아 그러니까 그거구나.
루피탈의 또 다른 이름 미분계수의 정의. 중간 과정 빼면 그니까 fx랑 gx랑 더하면 이거 이렇게 되죠. 근데 fx-1은 뭐야? 뭐 인수분해서 넣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x-1에 2x-2 더하기 a다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있겠죠. 근데 얘를 계산한 결과가 몇이 나올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결국 얘 0분의 0꼴이어야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는 반드시 0으로 갈 거예요. 실제로 1 집어넣어볼까? 어때? 0으로 가요.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원래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풀죠? 나눠서. 아 그렇죠. 얘를 킹립즈법을 써서 이렇게 해서 1 써서 이제 a 플러스 2 a 플러스 2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해서 0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2에 x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에 2x 헛둘 c가 이렇게 넣는다 그 소리지. 그래서 얘의 계산이 어떻게 될 거냐? x-1과 x-1이 날아가면서 결국 0을 만드는 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나머지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얘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a분의 1을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1이 된다 를 알 수 있겠죠. 로피탈 씁시다 그냥. 됐어. 근데 진짜 소신 발언하자면 나는 진짜 로피탈 안 썼어. 나는 진짜 조립제법 썼어. 그치? 한 말은 지키는 사나이. 그렇습니다. 머저리 새끼죠 그냥. 그다음 얘는 그럼 뭐야? 결국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어때요? gx a분의 제곱하니까 4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다가 a분의 4를 곱한 값이 몇이 나와야 된다? 7이 나와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얘는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a가 값이 2개가 나오겠지? 2개가 나오는 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또는 마이너스 7분의 2가 뜨더군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F7의 최소값을 구해라? 아 그게 그 의미였구나. 7을 집어넣어보면 98 더하기 7a가 되는데 얘는 a의 값이 이거냐 이거냐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뉘어질 거고 이때 최소값은 언제? 마이너스 7분의 2일 때니까 대입하면 뭐가 떠요? 96이 뜬다. 우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20번 치고는 좀 계산량이 많고 호흡이 길었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1번 봅시다. 그래도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대충 그려주는 게 좋지. 이런 문제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리려고 보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그려진대? 로그 파라미터란 x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얘를 뒤집은 놈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를 k만큼 밑으로 내렸는데 어쩌라고? 개형은 뭐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랬을 때 나는 x 절편 정도는 그래도 체크를 해주는 게 매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y에다 0 한번 대입해보고 넘겨서 정리를 하면 뭐가 나와야 될까? 마이너스 2에 3k 승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8k 승. 그죠?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있는 놈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쟤는 어떻게 그려지냐? 대충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지? 그지? 이렇게 생길 텐데 얘가 뒤집어졌으니까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얘도 x 절편 한번 잡아보자. x 절편 어떻게 돼? 제가 0이다 라고 체크를 해서 해보면 로그 2를 밑으로 한 x 플러스 8이 뭐가 나와야 돼요? 3k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위로 올리면 2의 3k 승 빼기 8 2의 3k 승 빼기 8 나오는 거. 그치? 그리고 얘도 이제 y절편이 또 있을 거야. y절편 어떻게 생겼어? x에다 0 대입해봐. 1-k의 절대값? 그러면 k가 1보다 큰 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k-1이 되겠죠. 그래프 개형 정도는 이렇게 잡아놨어. 근데 이 상태에서 실수 t에 대해서 t가 0보다 큰 쪽인데 얘가 이렇게 놨을 때 얘 모든 실근의 합을 gt라고 잡자. 그랬을 때 gt가 -8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t가 만약 정확히 0이면 어때? 마침 얘네 합이 마이너스 8이 떠. 근데 그러면 얘네가 언제 마이너스 8보다 또 작거나 같게 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봐야 돼. 근데 그때 그걸 만족하는 t의 최소값이 몇이래? 3이래. 난 이 문제 그냥 보자마자 씨발 여기가 3이겠지. 다 이렇게 느낌은 오지 않았어? 왜냐면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다가 갑자기 으익 하고 바뀌는 지점이 언제야? 이거잖아. 씨발 여기가 3이겠지. K가 4겠네. 4 대입하면 답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풀면은 이제 안 되는 입장이니까 끝까지 풀긴 했죠. 실전이었으면 그냥 그렇게 밀어도 답은 나왔을 것 같다. 답이었을 확률이 높다. 심지어 그게 답이었다. 뭐 이런 거죠. 실제로 그런지는 어떻게 체크를 한번 해볼까? 얘 동향성을 한번 볼게. 잘 봐봐. t가 어쨌든 0보다는 큰 값이라 그랬잖아. 지금 t가 만약 정확히 0이 되면은 합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맞지? 그럼 저거 만족하는 거 맞지? 근데 t가 이거보다 조금 커진다고 생각해볼게. 조금 커지면 자 봐봐. 얘가 여기로 바뀌어. 얘는 여기로 바뀌는데 얘가 추가가 돼. 그렇지 않니?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애초에 얘랑 더했을 때 마이너스 8 언저리지. 왜냐면 조금 올렸다 그랬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됐어? 어떤 양수인근이 추가가 됐어. 근데 그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8보다 커잖아. 커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작은 거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안 맞는 거야. 당연히 안 맞는 거야. 그럼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요 양근 때문에 지금 얘 합이 마이너스 8보다 컸던 건데 얘를 점점점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봐. 그랬을 때 얘 근의 크기는 어떻게 되지? 점점 커져. 얘는 점점 작아져. 근데 요건 물어보자. 얘 근이 커지는 속도랑 얘 근이 작아지는 속도랑 누가 더 커? 그걸 니네 보장할 수 있어? 왼쪽이 더 크나? 왼쪽이 더 커요. 왜? 실수. 똑같네. 똑같은 분의 1을 일컨 똑같네. 요식 봐봐. 요식 보면 얘는 3분의 1의 로그 1을 밑으로 한 x 플러스 8이야. 3분의 1 밑으로 내려볼래? 뭐 되니? 8배. 그러면 얘랑 기본적으로 밑은 똑같아요. 근데 그럼 봐봐. 그럼 밑이 똑같다고 해서 얘네의 증가폭이 무조건 똑같아? 그건 아니거든. 잘 들어봐. 내가 여기에 y는 로그 8을 밑으로 한 x를 한번 그려봤어. 얘를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 3만큼 평이동했다고 생각해봐. 이러면 얘의 증가폭이 다 똑같지. 몇으로? 3으로 다 똑같죠. 오케이? 그리고 그럼 얘네는 차를 비교했을 때 3으로 일정하다는 소리야. 맞지? 그리고 얘를 만약 뒤집었다고 생각을 해볼게. 로그 8을 밑으로 한 마이너스 x 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럴 때는 얘네와 얘네의 합이 어떻게 돼? 0으로 일정하겠지. 왜? 완벽히 대칭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요점 말고 요점과 요점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니? 걔네의 합이 3으로 일정하겠지.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얘네가 완벽히 대칭됐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서 물어보자. 만약에 얘가 이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된 게 아니라 얘가 봐봐 이렇게 되면 완전 대칭이었어. 그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이 됐다고 해봐. 그러면 얘 증가폭 합하면 무조건 3으로 일정하라 그랬지. 근데 얘가 k만큼 밑으로 평행이동이 됐어. 얘가 또 밑으로 갔다. 그러면 같은 x를 비교를 했을 때 얘네의 증가폭이 어떻게 되겠어? 달라지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밑이 같다고 해서 얘네의 증가폭이 같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얘는 어때? 똑같이 k만큼 밑으로 갔지. 그러니까 얘네의 차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네의 합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y = t를 잡아봤을 때 얘네와 얘네의 합은 항상 뭐로 일정해?
마이너스 8로 일정하겠죠. 여기가 똑같았던 것처럼 얘랑 얘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합이 마이너스 8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요 놈들에다가 불청객 양근 하나 껴놨기 때문에 지금 얘가 근이 항상 마이너스 8보다 컸던 거잖아. 그러면 얘 근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그 순간은 언제겠어? 여기 있는 요 양근이 디톡스가 될 때겠죠. 빠졌을 때겠죠. 그게 언제겠어? 여기 얘가 정확하게 0이면 사실 없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y는 3이면 됩니다. 그래서 k는 4입니다. 라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라. 되나요? 선생님 그러면 시발 실수배를 저는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한다면 실수배를 굳이 안 쓰더라고. 얘 이퀄 t랑 얘 이퀄 t를 한번 둘 다 비교를 해볼게. 그러면 제 로그 8을 밑으로 한 마이너스 x 이퀄 k 플러스 t로 바뀌지. 그럼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돼? 8에 k 플러스 t 승이 되는 거야. 맞지? 지금 이게 뭐야? 여기에 은근이야. 맞죠? 마이너스 8에 k 마이너스 k 플러스 t 승. 근데 얘랑 내가 또 연결을 지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어때? 얘는 절대값. 내가 이쪽 볼 건데 얘는 절대값 영향 안 받는 놈이지. 그러면 절대값을 그냥 벗겨낼게요. 로그 3 로그 1을 밑으로 한 x 플러스 8 이놈이 뭐가 되는 경우? k 플러스 t가 되는 경우.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 결국 얘가 8로 바뀌면 x 플러스 8이 어떻게 돼? 8에 k 플러스 t 승이 되니까 8까지 넘겨버리면 얘가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8로 일정하다 라는 거를 수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됐나요? 그래프의 개형 요거 대칭식 평이동 했으면 얘네 x 증가량 y 증가량 합 똑같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 되셨죠? 그래서 k가 4라는 거 알았으면 그냥 f-8이라는 놈정에 다 대입하면 그냥 바로 답 나오는 거지. 넘어갈게요. 22번 봅시다. 자, 이 문제 풀었을 때, 자, 이 문제 니네 어떤 t에서 t 플러스 2 사이에서 얘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라는 그 표현을 처음 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치? 근데 이랬던 사람 손 들어봐. 아니, 씨발 극대값이 하나인데? 어떻게 극대값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지? 라고 했던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분명히 나왔을 것 같아요. 왜 죽일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아니 알았어? 아니 이거 문화에다가 아니 아까 문제 보는데 재현이가 나한테 잘 배웠어. 뭐 하고 있었는 줄 알아? 혼자 시험 잘 이 지랄하고 있더라고. 잘하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웃음이 났어요. 볼게요. 그래프는 다들 그렸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0이고요. 변곡점이 마침 1이고 여기가 2고 0이랑 완전 높이 똑같은 곳에 3이 위치할 거고요, 맞지? 마이너스 2의 위치는 어디 있니? 얘랑 높이 완벽히 똑같은 곳을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 2는 이거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겠죠? 여기가 대충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볼 수 있겠지, 그지?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한번 또 재현이가 했던 것처럼 이거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그때 결국 t랑 t 플러스 2에서 얘 최소값이 어떻게 되냐를 보고 싶은 거니까 최소값 한번 살펴볼게. 내가 이 분피를 들고 있는 쪽을 최소값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 알겠지? 이렇게 되면 얘가 최소 맞지? 그치? 구간을 이렇게 2로 잡으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 그럼 얘가 최소로 유지가 돼. 그치?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최소값은 0으로 계속 고정이겠지. 괜찮아? 언제까지 고정이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넘어와서 얘가 마이너스 1과 1을 여기 찍을 때까지. 오케이? 여기일 때까지는 계속 극대값이 0으로 고정이겠지.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건
극대값이라는 소리는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돼. 그럼 그때 그 최소값이 어떻게 돼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지. 증가했다가 얘네는 지금 위치가 완벽히 똑같은 그 지점이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찍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높이가 완벽히 똑같아지는 지점이 생길 거야. 보죠? 그때 다음에 갑자기 최소값이 얘는 최소값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얘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최소값이 일로 바뀌지. 그럼 최소값이 이렇게 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찾을 수 있는 극대는 언제인 거야? 얘네의 차이가 이만큼 나면서 함수값이 똑같을 때. 요 순간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순간도 한번 존재하는지 살펴볼게. 계속 가볼게요. 얘 봐봐. 이제 여기가 계속 최소지. 최소야. 그래서 0이 찍었어. 그럼 여기 최소값 몇으로 고정이야 이제? 0으로 고정이야. 계속 얘가 0으로 고정이라고 최소값이. 그죠? 그렇게 될 때 최소값 0으로 고정이다가 다시 최소값이 어떻게 바뀌어? 여기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최소값이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 하나 아니냐고 라고 하면 어때요? 재영이 반박해라. 왜 한 개냐 저거? 쌤 논리에 지금 넘어간대요. 그러게요. 두 개라며. 아니, 난 너가 극대값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와 나는 두 개였는데 내가 풀 때. 저렇게 해서 모르겠네. 극대값 지금 한 개잖아.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왜 1분만. 그래요. 재현이 아직도 한 개로 보여? 알고 있냐? 그러니까 못 풀었는데 지금 극대값 한 개로 보여? 오케이. 수현이 몇 개로 보여? 극대값 몇 개야? 분명 내가 보야 돼. 비형. 몇 개로 보여? 지금까지는 한 개로 보여? 범수 한 개로 보여? 태영이 한 개로 보여? 오케이. 재현이 한 개로 보인다. 너는 몇 개로 보여? 두 개로 보여. 너는 몇 개로 보여? 넌 몇 개로 보여? 한 개로 보여? 두 개. 그러니까 극대 값. 극대인 순간 말고 극대 값 두 개. 몇 개? 두 개로 보여? 한 개. 오케이. 한 개로 보이는 친구들이 많네요. 자, GT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 GT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 어때? 얘는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감소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다가 0을 유지하는 순간이 이렇게 생기다가 중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감소하고 그러고 0 유지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런 느낌인 거 맞아? 오케이? 그럼 극대는 어디예요? 여기. 아직도 한 개로 보여? 그냥 저 중간에 딱 잘라봐. 자, 극대의 정확한 정의가 뭐죠? 최대값의 자격이 있는 놈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최대값의 자격이 있는 놈이라고. 극대 극소는 연속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미분 가능성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어떤 열린 구간에서 다시 뭐라고?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얘가 최대값의 자격이 있으면 된다. 그거 있잖아. 그 뭐지? K-윌 노래 중에 그거 있잖아.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나은 것 같대. 그게 극대라고. 못생긴 애들 중에서 내가 제일 낫다. 이게 극대라고. 최대값의 자격이 있는 놈이라고. 아직도 한 개로 뭐야?
재영이 아직 깡그러. 아니 진짜 뭐지 이거? 몰카야 이거 병신. 아니 저 삼성수 같은 거 잘라. 얘 봐봐 얘. 아. 얘를 보면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얘는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의 자격이 있니? 있죠. 요 구간에서 얘가 최대잖아. 아, 저 어디서 게다가 이 구간에서 얘는 최소의 자격도 있니? 네. 있다고요. 상수함수 구간에서는 얘는 극대이자 극소다라고 고의 내신할 때 처음에 극대극소의 처음 정의 내릴 때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미적분 수업할 때 극대극소를 한번 더 배우죠. 미적분에서 그때도 한번 설명을 했고 내신 내용. 오늘 세 번째 설명을 해요. 그때마다 너네 반응은 처음에 이제 처음 배웠을 땐 당연히 오 씨발 진짜 전혀 몰랐다. 그냥 이게 극대 아니었나? 이렇게 가는 거야. 두 번째 설명을 할 때는 오 신기하다. 지금 10월이죠? 오 신기하다. 이 지랄하고 있는 거라고. 몇 번 얘기했다고요. 얘는 극대이자 극소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를 보면은 그래서 내가 막 내신대 막 이런 막 족같은 그래프 막 이렇게 막 그리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씨발 막 이런 그래프 그리고 했을 때 얘가 극대냐 극소냐 뭐 이런 거 찾고 막 이 지랄 하지 않았어? 기억 안 나? 했을 때 여기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 하여간 그래서 극대값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말은 얘네 극대값 중에 하나는 뭐야? 0이야. 그리고 극대값 중에 가장 큰 놈은 뭐야? 얘라고. 이 값을 구해라 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이 문제 출제자도 아마 그냥 이렇게 냈을걸? 했다가 검토진이 근데 요금도 극대잖아요. 그런 거 검토지 씨발 그러네 하고 아마 최대값 아마 추가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은 어떻게 세워주면 돼? 얘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긴 하지만 원래 그래프도 그냥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ft 그냥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4 이거랑 뭐가 똑같은? t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t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 이게 똑같은 그 t의 값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다 날리고 계산해보면 t의 제곱이 아마 3분의 2가 떴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t가 뭐가 떠요? 뿔마 3분의 루트 6? 뭐 이렇게 떴던 것 같아. 그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0의 위치를 봐봐.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t가 이거구나. 그때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디다가 다시 집어넣어?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주면 그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아마 2-2분의 9 9분의 2였나? 9분의 2 루트 6 뭐 이렇게 떴던 것 같아. 정답이 2 곱하기 2분의 9 그래서 9가 뜬다. 될 수 있을 것 같아. 되셨죠? 오케이.